첫 번째 달려보죠. 2인 1조 가족 먹튀단입니다. 이번에는 무려 가족 단위 먹튀 떴다는데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부부로 보이는 두 남녀, 식사와 음주까지. 좋다. 야, 남성 벌쩍 일어나더니 바깥으로 퇴장합니다. 자, 홀로 남은 여성이 주방 쪽 눈치를 보더니 슬쩍 일어나서 또 나갑니다. 그러더니 저 여성은 바깥에 있는 화장실로 가죠. 그 사이 돌아온 남성이 빈자리를 쓱 보더니 남성이 계산도 하지 않고 밖으로 저렇게 쓱 나갑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또 지나가자 화장실 문이 열립니다. 여자 화장실 문 열리고 남성도 따라서 여성이 저렇게 슉 하죠. 자, 시간은 흘러 한 달 뒤 다시 돌아온 그 남자.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짠 아들 부자간에 건배하고 냠냠 쩝쩝. 자, 그런데 아들이 저렇게 먼저 나갑니다. 잠시 후에 아버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자, 뭐 할까요? 계산대를 그냥 지나쳐서 고고합니다. 자, 그리고는 먼저 나온 아들과 함께 이만 총총. 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가게 문이 열리고 사장님 손에 잡힌 그 나갔던 아들 결국 밥값을 내고 맙니다. 세상에 이런 망신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결국 잡힌 거예요. 네, 각각 2월 19일 그리고 3월 23일입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그 아파트 상가 내에 입주해 있는 주점입니다. 자, 먼저 2월 19일에는요, 부부가 같이 왔습니다. 남성이 통화하면서 가게 바깥을 오가다가 결국 도주를 했고요. 여성 역시도 화장실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때 약 5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는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입니다. 같은 남성이 이번엔 아들이랑 와서 식사를 했고요. 한 1분 간격 정도를 두고 결제 안 하고 역시나 도주를 했는데 바로 알아차린 사장, 그러니까 제보자가 이 두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두 사람 쫓아가면서 이 아들과 아버지 대화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남성한테 우리 결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인 남성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분명히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그 사장이 쫓아가는 걸 눈치채고 그 아버지에게 우리 계산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돌아온 거라고 저 상황 설명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아들 보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내야 된다고 하는데. 좀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근데 제보자 말씀 들어보면은 경찰도 좀 어이가 없네요. 왜요?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 첫 번째 먹튀 사건이 났을 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동선 CCTV 동선. 저거 경찰이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확인했다고 거짓말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건 일단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 먹튀 미수 사건. 저게 벌어졌을 때 이제 아들이 남긴 연락처 결제 내역을 경찰에 전달을 했는데 최근에 경찰에 문의를 해보니까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처벌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경찰의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먹튀를 2번 했어도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으면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첫 번째 음식값 못 받은 건 민사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변제 능력이 있는지 유무가 아니고요. 예.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밥값을 내려고 했다가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이거는 민사인데 그럼 아까 보시면 아까 아들과의 대화에서 결제 안 하냐? 안 해도 된다. 처음부터 안 할 생각했으면 거짓말이고 사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 제보자는 음식값은 안 받아도 되는데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불송치라니 이의 신청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해수욕장에서 골프 스윙입니다. 사방가족께서 해수욕장에서 황당한 장면 목격하셨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해수욕장 위에 3사람이 저렇게 옹기종기 있죠. 대체 뭘 하는가 좀 앞으로 가서 봤더니 맨 오른쪽 남성 손에 웬 골프채가 있습니다. 이런. 자, 바로 휙! 주황색 골프공 띠용. 자, 다음 사람이 골프채 건너갔고요. 자세를 취하는데 이제 공 났어. 자, 아이고 세상에 정면에 사람 지나가네. 그래도 골프채는 휙 지나가든지 말든지 휘두릅니다. 세상에 공원에서 풍납토성에서 이제는 해수욕장까지 왜 이러지 우리나라 진짜? 저분들은 도대체 주변에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아예 안 들어오는 걸까요? 저 양상이요. 어제 찍힌 겁니다. 어제 강원도 속초의 해수욕장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원래 화면에 안 잡히는 남녀 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 2명하고 여성 1명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여성을 구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아마 모래에 빠진 공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뭐 개장은 안 했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 오가고 있거든요. 방금 지나갔잖아요. 제발 저런 일 좀 그만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걸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자, 이거 뭐 하루 종일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조형기 씨 집행유예였다. 자, 방송인 조형기 씨 30여 년 전 저질렀던 그 음주 뺑소니 사망 사건 한참 나중에 회자되면서 현재 방송 활동을 지금 중단을 하고 있죠. 자, 그때 징역 5년 선고받고 복역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유튜버가요, 이 방송인 조영기 씨의 과거 파기환송심 이 판결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조영기 씨는 199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30대 여성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12m 정도 떨어진 곳에 유기했고요. 본인 차에서 잠든 상태였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때까지는 그 변호인이 국선 변호사 선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영기 씨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이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을 했고 그러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검찰이요, 기존에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적용했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이 열린 겁니다. 여기에서 유족과 협의한 점, 그리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는 게 이번 판결문 공개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튜버, 이 결말 좀 의아하다, 전략적으로 죄명 바꿔서 결국 출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이 좀 네. 더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유튜버가 말한 전략적으로 죄명을 바꿔서라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조영기 씨나 변호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뺑소니가 아니라 오히려 법원의 판결은 이 행위에 대한 평가, 대중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통사고로 사람이 과실로 사망했다는 것만 인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합의하고 반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징역 5년이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 이게 이상하다 어쩐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좀 일단 판결이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지 그렇죠. 이게 뭔가 뭐 전관이 들어가서 변경이 됐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거겠죠. 좀 이상하네요. 자, 일단 다음 이어가죠. 지나가다가 쓱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웬 사람들이 자꾸 화분에 손을 댄다 제보 주셨어요. 만나보시죠. 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천천히 지나가다가 가게 쪽을 쳐다보면서 스톱! 스톱했어요. 예, 스톱했어요. 자, 마스크 쓰고 슬슬 다가오더니 화분을 쑥 들어서 오토바이로 고고. 예, 일단 실었어. 일단 씻고 아직 미련이 남았는지 또 와서 화분 또 하나 들고 오토바이에 저렇게 또 싣고 현장을 유유히 떠납니다. 그림자 사라졌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성큼성큼 가게 앞을 지나가는 줄 알았지. 갑자기 정지하더니 꽃 줄기를 잡고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 뿌리째 거의 산삼목 해듯이 저렇게 뽑힌 꽃을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다른 감 나가는 건 절대 안 건드리면서 유독 자전거, 화분, 꽃 같은 거 훔쳐가는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논문 하나만 좀 써주십시오.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죠.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책을 가져가는 것은 그 의도가 자기가 지식을 자기 머릿속에 좀 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좀 더 중화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꽃 같은 거 가져가는 것도 사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인성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전하고는 차별화시켜서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중화시키는데 저것은 이제 부산 동네 시장 안에 있는 가게로 지난 4월 15일 밤에 한 남성이 화분에서 꽃을 갖다가 뽑아가면서 절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전에도 여기에는 저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게 앞에 둔 그 벤치를 갖다 훔쳐가는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는 밖에 두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제 사건이 됐고 또 그 이후에도 취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뭐 화분을 깨트리고 또 영상에서 또 배달 기사가 화분을 훔쳐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 아주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데요. 꽃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죄가 없는데 그걸 가져가는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저는 이거하고 뭐하고 이게 오버랩이 되냐면 아까 그 거위 얼굴 때린 친구 있잖아요. 예. 이 심성이 나쁜 거죠.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목욕탕 자리맡기 규칙은입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그 목욕탕에서 자리 뺏겨서 너무 억울하다는 사연인데요. 최근에 딸과 함께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잘 놀고 난 뒤에 이제 씻으러 목욕탕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 자리가 대부분이 차 있었는데 마침 두 자리가 딱 비어 있길래 자리 잡고 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여기 내가 맡아둔 자리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쪽 여성이 여기서 씻은 뒤에 뭐 샤워 타월이라든지 일회용 세면도구 넣은 비닐백 이런 자기 물건을 놔서 그 자리를 맡아주고 아이랑 같이 탕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요. 아니 자리 맡는 게 어딨냐. 그럼 당신이 탕에 가 있는 동안 이 샤워기는 아무도 못 쓴다는 거냐 따졌는데 상대방은 그냥 비켜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사연자 딸이 머리 한창 감던 중이라서 거품이 한가득이었는데요. 이 비어있는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거품만 좀 씻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는 대충 헹궈내고 비켰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합니다. 사람 한창 많은 시간에 물건으로 샤워 자리 맡는 게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좋습니다. 속도 좀 내보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6천여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자리 맡은 여성입니다. 어머머머머 아줌마 혹시 주변에서 진상이라는 소리 안 들어요? 아니 딱 보면 여기 임자 있는 자리라는 건 느낌이 안 와. 샤워 타월이랑 파우치 내가 갖다 놨잖아. 아니 그럼 어련히 누가 찜해 놓은 자리겠거니 하고 아니 다른 데 가셨어야지. 아니 본인이 착각해 놓고 왜 애만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정말 진짜 별꼴이야. 동그라미입니다. 예. 다음 사연자. 어머머머 진짜 웃겨. 진상이라뇨. 아줌마 여기 전세 내셨어요? 목욕탕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줌마나 나나 똑같이 손님이야. 내 자리 네 자리가 어딨어요. 샤워기 쓰려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좀 보세요. 한가득인데 고작 파우치 하나 갖다 놓고 내 자리쯤. 진짜 교양머리 없다.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경우들을 가끔 보고 듣습니다만 이제는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풍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막 사람이 너무 넘쳐나고 시설이 부족해서 저렇게 좀 악다구니 쓰듯이 자리 뺏기고 이런 그런 정도의 어떤 시대는 지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저기 일반 목욕탕도 아니고 워터파크에 있는 데면 간단히들 씻고 빨리빨리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장소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자리 맡아놓고 가서 몸 지진 다음에 다시 씻고 그런 곳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X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를 갖다 독점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저것을 하려면 저 워터파크에서 샤워기 독점권을 갖다 구입을 하도록끔 해서 가격을 좀 올려받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저기에다가 독점을 한다는 거 글쎄요. 비난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건 집에서나 하는 거죠. 진짜. 집에서나 맡아놓는 거죠. 사실 공중 목욕탕이나 뭐 아까 집에서는 워터파크나 뭐 맡아놓을 필요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아까 거기나 이제 자기가 예.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지. 저렇게 함께 쓰는 곳에서는 탕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또 기다렸다가 자기가 샤워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거는 저희가 무슨 논할 필요도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동그라미가 되게 많던데요. 네, 이게 문화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한 사실인데요. 박연숙님, 원래 목욕탕에서는요, 바구니 놓고 탕에 들어가요. 빙빙님, 목욕 바구니 들고 와서 다 미리 샤워하고 탕 들어갔다 나와서 그 자리에서 떼미는 게 국룰 아닌가요? 최근에 달라졌나 봐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태웅님은요, 보통은 저렇게 하긴 하지만 사람 많아서 자리 없다면 굳이 쫓아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제재님, 자리 세금이라도 냈냐?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여탕 문화를 모르는 우리 세 분의 판단이 아닌가. 아니 워터파크라니까. 에? 일반 여탕이 아니라 워터파크니까. 그런가?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